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는 이제 3일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중 주가는 16만 5천원대 갔습니다만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에서 이제 대형주 개별주들 흐름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는데 유독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큰 흐름이 또 나오진 않았습니다. 셀트리온이 0.31%, 헬스케어가 0.53%, 그 다음에 제약이 0.78%, 시장 대비나 업종 대비나 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 어떤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21선 가격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이제 16만 8천원대입니다. 그래서 17만원대 이 가격들을 다음 주에는 좀 간통하면서 넘어가야 지금 2주 넘게 지금 이제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이제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이 21선을 간통하는 흐름이 나야 되겠죠. 오늘도 뭐 장중에 분봉상 보시면 큰 흐름이 이제 시장 대비해서도 나타나지 않는 뭐 고점이 16만 5천원에서 쌍봉을 좀 나름 내면서 분봉상에서 거래량도 이제 뭐 큰 흐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올해 들어서 그냥 일정한 수준의 어떤 거래량을 계속 이제 내면서 거래량도 좀 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늘어야 이 12월 말 이 배당락 이후에 내려왔던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회복하면서 상단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좀 펼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리한 이런 어떤 이제 플랫형 조정들을 박스권을 계속 이제 피로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일단 매수세가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연초에는 다시 밑단에서는 매수를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 외국인들이 밑단에 샀다가 조금만 올라가도 또 파는 어떤 짧은 어떤 이제 숏한 어떤 매매들을 1월달에도 할지,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후반에 3거래일 연속 일단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그나마 그래도 양매수가 일단 들어왔고 개인들은 3일 연속 일단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장중에도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번 주에는 계속 일단 이제 장중에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제한된 어떤 주가 흐름만 나왔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이제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으로 4분기 관련되는 어닝 관련되는 이제 이슈가 되는데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뭐 4분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보다 이제 올해 어떤 기대감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SC 이제 허가 신청을 했고,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 전체 하도에서 가장 뭐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주총전에 이제 기사는 되지 않습니다만 합병 관련되는 이슈가 어떻게 될지 여기 또 이제 3월 이전에 이슈가 될지 여부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중기 관점에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어떤 이제 장기 어떤 행보의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흐름들이 이제 나올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기사로 뭐 좀 살펴보면요. 이 셀트리온이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2020년 정도 되면 뭐 최소 매출 10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2조 정도 수준밖에는 일단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바이오 제약 쪽에서 어떤 회사 전망하고 실제 어떤 이제 실적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이제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이 과거 이제 뭐 1000억대, 2000억대에서 그래도 1조를 넘어서 2조, 향후에 3조, 4조, 5조까지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미국 시장의 직판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그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증가되는 어떤 부분들을 갈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국외 글로벌로 뭐 전체로 보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그래도 매출단에서 100위권의 기업으로 2021년도 기준으로 90위를 기록해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매출 대비해서 이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닌데 주가가 원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글로벌 제약 매출 뭐 50억 건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선전해서 지금보다 이제 더블 정도 되는 한 5조 정도의 어떤 매출 정도를 갖추면 상당히 이제 글로벌에도 덩치가 있는 어떤 매출 규모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회사로의 성장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2025년부터 2030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올해 유플라이마라든지 향후에 이제 뭐 키트루다, 옵디보라든지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에서 대부분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뭐 아얄리아라든지 기타 이제 뇌질환까지도 이제 확대되는 어떤 흐름들을 향후에 보일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신약과 헬스케어까지 이제 조합을 하면서 셀트리온 어떤 장기 성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어떻게 펼쳐질 때가 좀 주목되지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계속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K바이오가 사실은 이제 만기가 풀리는 특히 바이오시밀러에서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1조가 넘어가는 어떤 시장을 보통 블록버스터라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100억 대만 넘어가도 국내용에서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브브의 이제 휴미라가 단연히 이제 판매수리 1인데 요게 이제 미국의 이제 특허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제 작년 연말에 그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 미국 승인 여부가 결정될 걸로 좀 예상했는데 이게 좀 빨리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게 승인되면 올해 이제 7월달 이후에 상업화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휴미라 시장 자체가 거의 뭐 30조대 가깝고 미국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5조 정도는 휴미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매출이 감소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셀트리온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 캐파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안과 관련해서 이제 항반 변성 관련해서 아얄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이제 자가면역 그 치료제인 스텔라라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까지 열리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 시장 자체에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속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2030년도까지 100조대에 이르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 항암제 시장 자체가 뭐 한 130조, 140조 정도인데요.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이제 2030년도까지 100조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라든지 각국의 어떤 재정의 부담을 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장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제도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는 건 아닐 거고요. 상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대로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이제 휴미라에 관련되는 시장에서 이제 이 고농도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 자체는 요렇게 이제 피하 주사 형태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맞는 이 IV 제형으로 맞는 형태보다는 집에서 맞는 형태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편의가 좀 있습니다. 고농도기 때문에 투여하는 시간도 한 5분 내로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시트러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제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의 어떤 편의성에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맥 주사형 IV 제형보다는 이 SC 제형 형태로 에브비도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막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 셀트리온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농도 형태로 지금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이 장기 어떤 하락에서 이 변곡점에서 올해 이제 정상적인 어떤 가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20만원대 어떤 돌파가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주가 흐름에서는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 이제 그 흐름들이 밑단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데 공격적인 어떤 수급이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의 어떤 이제 뭐 라지캡이라든지 스몰캡하고의 좀 차이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는 좀 해소될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어떤 시점이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21선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지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